안녕하십니까. 전기기사, 산업기사 30일 완성 10년간 빈출 이론 전기자계학 두 번째 장입니다. 진공 중의 청정기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쿨롱의 법칙입니다. 자, 쿨롱의 법칙은 대전된 두 개의 구죠. 구가 대전된 두 개의 구다. 그럼 Q 쿨롱으로 대전된 두 개의 구가 R메타 떨어져 있을 때 상호간에 작용하는 힘을 쿨롱의 힘이라고 얘기를 하죠. 힘 혹은 쿨롱역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와 같은 대전체 사이에서 이 전기력선이 존재하는 공간을 전기장, 전장 혹은 전개라고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와 같이 선으로 연결이 되어지지 않고 전기력이 미치는 공간을, 이와 같은 이 공간을 특히 정전계라고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정전계, 그럼 반대는 뭐겠습니까? 동전계,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겠고, 동전계는 선으로 연결이 된 이 전기 회로를 말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과 같이 대전된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 F는 두 전하가 가지고 있는 전하량 Q의 곱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관계가 있더라. 자, 그래서 두 대전되는 구, 대전구 사이에 작용하는 힘 F는 4파이 입실론 분의 1 곱하기 R제곱의 Q1, Q2 뉴턴으로 표현할 수가 있더라. 물론 이 대전된 구 사이의 매질이 공기 중이거나 진공 중이란다면은, 이 유전율, 입실론이 유전율이죠. 유전율은 진공의 유전율 곱하기 비유전율이죠. 진공을 비교했을 때 진공 유전율의 몇 배가 되느냐 하는 것이 비유전율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 특히 이 진공의 유전율이 8.85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성 페러퍼 메터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은 잘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힘이 4파이 입실론 분의 1 곱하기 R제곱의 Q1, Q2로 나타내는데, 4파이 입실론 제로 분의 1은 4 곱하기 3.14 곱하기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성분의 1 하면은 9 곱하기 10의 9성이 되어서 9 곱하기 10의 9성 곱하기 R제곱의 Q1, Q2가 되는데, 비유전율이 주어질 경우에는 곱하기 비유전율 분의 1을 곱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9 곱하기 10의 9성의 상수 K로 볼 수가 있겠죠. 네, K로 둘 수 있다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 주시고, 나번을 보면은 전기력이 작용하는 주위의 매질에 따라서 결정되는 상수 K는 9 곱하기 10의 9성이에요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답은 진공 중의 유전율, 이미 알아봤습니다. 진공 중의 유전율은 4파이 입실론 분의 1에서 진공 중의 유전율 요게 있네요.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성 페러퍼 메타가 되더라. 해서 계산하니까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성 단위가 페러퍼 메타가 된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힘의 단위. 자, 힘은 1kg의 물체를 가속도, 1kg의 물체를 메타 퍼 세크 제곱이 가속도 알파죠.
이 1m/s 제곱의 가속도를 내는 데 필요한 힘이 1뉴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다인이라고 하는 것은 1g의 물체가 그래서 cm/s 제곱의 가속도를 내는 데 필요한 힘을 말하며 1뉴턴과 1다인은 곱하기 10의 4승의 관계가 있겠죠. 예, 10의 4승, 아니 10의 5승이네요. 5승. 10의 5승의 차이가 있더라라는 거 기억을, 여기 있네요. 1뉴턴은 10의 5승 다인이다. 5승 다인이라는 거 한번 기억해 두시고 힘의 단위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전개의 세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위 정전하, 단위다 이러면 크기가 1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단위가 쿨롱이죠. 그래서 정전하라는 것은 이 극성이 플러스다 이렇게 해서 정전하. 그럼 마이너스 1쿨롱은 여기 정전하는 극성을 두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마이너스는 부전하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되겠죠. 자, 1뉴턴에 작용하는 힘 E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 자기장 내에, 전개 내에 1뉴턴의 힘 또는 어떤 점전하가 들어왔을 때 이 점전하가 받는 힘을 전개라고 합니다. 전하가 하나죠. 그래서 힘 F는 전하, 양 점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인데 전개는 이 전개장 내에 전하 한 개가 들어왔을 때 받는 힘이고 특히 그 전하가 단위 전하라고 한다면은 이 단위 전하가 받는 힘이 전개의 세개가 되겠죠. 그래서 Q는 그래서 K 곱하기 R 제곱의 Q 볼트 퍼 메타가 되겠습니다. 물론 K는 어떻게 해요? 9 곱하기 10의 구성이에요. 10의 구성. 자,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관계 잘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식을 다시 한번 써본다면은, 즉, F로 식을 다시 쓴다면은 QE가 되고, 만약에 어떤 이 전하가, 어떤 물질이 이동을 하게 된다면은 가속도 이게 ma가 되겠죠. ma가 돼서 E는 전개에는 Q분의 ma로도 구할 수가 있다 해서 다양하게 문제를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기력선의 밀도가 그래서 전개 내에 그래서 전하에 작용하는 한 점전하에 작용을 하는 전기력선의 이렇게 보겠습니다. 전기력선의 방향이 전개의 방향이요. 전기력선의 밀도가 전개의 세기에 해당이 되죠. 세기. 자, 이 부분은 전기력선의 성질에서도 또 언급이 되는 이런 내용이 되겠고, 전개 E는 전위의 경도의 방향이 반대가 되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B라고 하고, 이 기호로 나타낼 때는 마이너스 나블라 V로도 나타낸다.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도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전기력선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기력선의 성질은 정전하에서 시작해서 부전하로 끝이 난다. 이제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보는 게 좋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정전하에서 시작해서 부전하에서 끝이 난다. 자, 이렇게 보셔야 돼요. 정전하에서 시작해서 부전하에서 끝이 나기 때문에 연속되지 않는다.
않는다라고 아셔야 되고 불연속적이라는 것을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발산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발산한다, 흩어진다, 스케트가 되겠죠. 발산한다, 발산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전기력선의 전위는 높은 점에서 낮은 점을 향한다. 그리고 전기력선은 그 자신만의 패곡선을 만들지 않는다. 자,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신만의 패곡선을 만들지 않는다라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신만의 패곡선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도체 내부에는 전기력선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단위 전하에서 발생이 되는 전기력선의 수는 진공중이란다면 또는 공기중이란다면 이 제로분의 한 개의 단위 전하에서 발생이 되는 전기력선의 수가 되겠죠. 선의 수가 이 제로분의 한 개가 된다라는 것을 가우스 법칙이라고 합니다. 가우스 법칙이라고도 한다. 해서 단위 전하에서는 이 제로분의 한 개의 전기력선이 출입을 하고 도체 내부에서는 전기력선이 존재하지 않는다. 자기력선과의 차이죠. 자기력선은 자석 내부에도 존재를 해서 자석 N극에서 출발을 한 이 자기력선은 S극으로 향하고 자석 내부에서는 S극에서 N극으로 향해서 완전한 패루퍼, 즉 연속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전기력선은 금속 내부에 전기력선이 존재하지 않는다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전기력선은 도체 표면, 즉 도체 표면 또는 등전이면 전위가 같은 도체 표면은 전위가 같죠. 전위가 같은 면이니까 도체 표면에 수직으로 출입한다. 그래서 금속판입니다. 금속판에서 전기력선은 표면에 수직 90도로 출입, 이건 출이죠. 자, 이렇게 하면은 입이 되겠죠. 그래서 금속판과 금속판 사이에 있어서 정전하에서 시작을 한 전기력선은 부전하에서 끝이 나는데 이 등전이면인 금속면과는 출입을 90도로 수직으로 출입한다.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단위 전하에서는 2제로분의 한 개의 전기력선이 같은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2제로분의 한 개를 많은 숫자예요.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성분의 1 이러니까 약 10의 마이너스 10성에서 11성의 전기력선이 존재하죠. 그래서 자, 이것을 묶어서 전속 한 개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Q 쿨롱에서 발생이 되는 전기력선의 수와 전속의 수는 전기력선은 단위 전하에 매질이 공기중이나 진공중이란다면 2제로분의 한 개의 전기력선이 존재를 하는데 Q쿨롱이다 하니까 2제로분의 Q개의 전기력선이 존재를 하고 전속의 수는 Q개가 되겠죠.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잘 기억을 하시고 이제 기본 문제로 출제가 되겠죠. 다음 전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위는 전개 내의 임의의 한 점에서의 전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양 평행한 철판 사이에 V볼트의 전원을 연결하면은 자, 플러스 극에서 극판에 플러스 정전하가 축적이 되고 마이너스 판에는 마이너스 부전하가 축적이 된다. 자, 이와 같은 대전된 물체, 대전이 어떻게 됐나요? 2볼트 퍼 메타로 대전이 됐습니다. 전개, 대전이 됐으니까 전개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볼트 퍼 메타의 전개가 양평형 금속판의 D메타 혹은 R메타라고 하겠습니다. R메타에 이동하는 이 에너지, 기전력이 V볼트가 되겠죠. 그래서 V는 E 곱하기 R 볼트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전개 E는 Q분의 F고요. 4파이 입실론 분의 1 곱하기 R 제곱의 Q1, Q1이죠. 하나, Q1, Q가 들어가니까 Q. 그래서 거리의 제곱에 비례하고, 전하에, 그래서 전하에,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전하에 비례한다. 그래서 4 곱하기 3.14 곱하기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성 하면 9 곱하기 10의 9성의 R제곱의 Q 볼트 퍼 메타였는데 이 전개가 그럼 전위는 E 곱하기 R이니까 여기에 R을 곱해주면은 이렇게 약분이 되겠죠. 그래서 전개는 9 곱하기 10의 9성의 R분의 Q 볼트가 되더라 라는 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이 9 곱하기 10의 9성인 K가 되겠죠. 곱하기 R분의 Q 볼트가 되더라 라는 것도 기억을 해 주시고, 예, 전개 내에 두 점 사이의 전이 차, 그래서 두 점 차이 거리가 R1인 그래서 점전화 Q가 있을 때 여기서 R1 거리, 여기서 R1 그리고 R2에 되는 점의 전이차가 이제 V1, V2라고 이렇게 할 경우에 V1, 2, 그래서 V1 마이너스 V2는 V1이 전위가 전위가 되겠죠. V1이. 그래서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Q에 R1분의 1이 되겠죠. Q. 여기 Q가 있으니까 R1분의 1 이렇게 되겠고, V2가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Q 같은 전하에서 거리가 다른 점의 전이죠. 전이니까 R2분의 1 이렇게 돼서 빼준다면은 4파이 입실론 분의 Q가 공통되는 상수가 되겠죠. 상수가 되고, 그래서 R분의 1 마이너스 R2분의 1이 되겠습니다. 전이니까 볼트가 되겠고요. 그래서 전이 V1, 2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점 사이의 전이차 이렇게 간단하게 구하는 식이었습니다. 다음 이제 정전계의 보전성, 그래서 비회전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전계의 보전성은 전개 E를 선적분한 것은 전개 E의 회전과 같다. 그래서 회전과 같아서 회전 로테이션이죠. 로테이션 E와 같고, 로테이션은 뭐로 나타낼 수 있나요? 라블라 크로스로 나타내죠. 라블라 크로스 E가 되고 제로가 된다. 다시 말해서 이 전개를 이 폐곡선 이 회로 주위를 일주시키니까 제로가 되더라. 잘 이해가 안 가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이것을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이해하기 쉽도록. 자, 전개회로니까 부하는 모든 부하는 저항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부하 저항 RL에 자, 어떻게 해요? 폐회로를 만들어서 전류를 흘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류를 흘려 보면은 자, 여기서 플러스 전하가 어디로 저항을 통해서 다시 전원으로 이동을 하는데, 이 전원이 V볼트입니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부하에 V볼트가 입력이 돼서
저항을 거치고 나왔을 때는 제로 볼트로 전압 강화가 발생을 해서 전원에는 결국 제로 볼트가 입력이 된다. 다시 말해서 폐루퍼의 도선상에 전류가 일주하게 되면은 그 전압의 합은 제로가 된다 하는 것이 바로 정전계의 보전성 또는 비회전성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개 내의 폐율을 따라 단위 정전하를 일주시킬 때 전개가 하는 일의 합은 항상 0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것이 전기 회로의 특징이죠. 잘 기억을 해 주시고요. 다음 5번째 가우스 법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우스 법칙은 전개 내의 임의의 폐곡면을 관통하는 전기력선의 수는 폐곡선 내에 존재하는 총 전하량의 입실론 제로분의 1과 같다는 것이 가우스 법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우스 법칙을 적분식으로 나타내 보면은 인테그랄 전개 E의 면적분은 즉 폐곡면을 통해서 발산되는 총 전기력선의 합 N은 그래서 뭐하고 같다고요? 이 제로분의 이 전하가 Q 쿨롱의 전하가 있다면 Q개가 된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입실론 제로분의 1 곱하기 시그마 i가 1에서 n까지로 갈 때 이 전하량의 합, 그래서 전하량의 합은 이 폐곡면 내에 있는 전체의 전하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폐곡면 내에 면 전하량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면 전하량의 합을 2제로분의 1에다가 곱한 것과 같다. 예, 이게 단위 1쿨롱 단위 전하에서 발생되는 전기력선의 수니까 자 이것은 Q 쿨롱이다라고 하면은 그래서 Q를 곱해서 그래서 그래서 2제로분의 Q개의 전기력선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가우스 법칙의 계산 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우스 법칙에 먼저 직선 전하일 경우에는 선을 따라 전류 I가 흐를 때 앙페로의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전류의 방향을 오른손 엄지손가락과 일치시켰을 때 감아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진다. 자기장이 만들어진다는 건 자속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자, 이와 같이 무한장 직선 전하에 의한 전개가 되겠습니다. 이 전개 R이라고 할 경우에 여기서 전개는 모든 방향으로 이 전기력선이 존재를 하니까 결국은 이 선내에 해당이 되는 이 선 전하량이 되겠죠. 그래서 원주의 길이가 2파이 R이죠. 그래서 2파이 입실론 R 분의 해서 라무다의 전개가 만들어진다. 뭐 전류에 의해서 그 도선 주위에 그래서 2파이 입실론 R 분의 라무다인데 그래서 2파이 입실론 제로의 R 분의 람다는 결국은 선 전류다. 그래서 로L은 선 전하 밀도가 되겠습니다. 람다는 마찬가지죠. 람다나 로L은 이거는 선 전하 밀도로서 쿨롱 퍼 메타가 되겠죠. 선전하 밀도니까 쿨롱 퍼 메타에 해당이 되고 그래서 볼트 퍼 메타 전개 단위니까 볼트 퍼 메타가 되고 결과적으로 전개는 E는 이제 2파이 입실론 제로 R분의 로 L이니까 거리로 본다면은 반비례하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선으로 연결하지 않고 전개력선이 영향을 미치는 거리니까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전개의 힘은 약해진다 하는 게 상식이죠. 자, 그래서 다음 납은 무한 평면 전하. 무한 평면 전하에 의한 전개 이렇게 보겠습니다. 가장 비견한 예로 쉽게 오래 기억을 하는 것은 무한 평면에서 발생되는 총 전기력선의 수는 2제곱분의에서 시그마가 되겠습니다. 시그마는 면전하 밀도. 면전하 밀도 시그마니까 쿨롱 퍼 메타 제곱이 단위가 되겠죠. 자, 그런데 무한 평면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평면에 지금 편의상 제가 평면을 작게 그렸는데 무한 평면은 나타낼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한쪽 방향으로는 양쪽 방향으로 전개선이 영향을 미치게 될 테니까 평면이니까 자 두께가 없는 두께가 아주 작은 이런 평면이니까 이 전개가 양쪽으로 나뉘어지죠. 그래서 2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와 2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에서 한 면에서 발생이 되는 전개는 전기력선의 수는 2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고 도체 표면의 전개는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되는 총 도체 표면에서 발생이 되는 왜 도체는 어때요? 도체는 내부의 전기력선이 없다. 그럼 전체의 전기력선이 어디에? 표면에 존재한다. 표면에 존재하니까 전체의 전기력선의 수는 이렇게 되겠죠. 2제곱분의 시그마. 그래서 2제곱분의 시그마의 전개 혹은 전기력선의 수. 전개는 전기력선의 밀도에 해당이 되죠. 전개의 세기는 밀도. 밀도라는 것이 얼마나 많은 전기력선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하는 정도를 나타내기도 하죠. 그래서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에서 거리의 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개와에서 이런 차이점이죠. 이 무한장 직선 전하에 의한 전개와 평면, 무한 평면 전하 또는 금속 표면의 전하와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관계에서는 무한 평면 직선 전하에 의한 전개는 거리에 반비례하지만은 무한 평면에 의한 전개는 거리와 무관하다라는 거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가우스 발산 정리, 즉 선속 정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우스 발산 정리의 첫 번째 갑은 임의의 폐국면 내에 단위 최적에서 발산하는 전기력선의 최적에 대한 총합은 최적 표면의 폐국면을 통하여 유출되는 양과 같다. 이게 스토크스 정리죠. 그래서 이게 참 면적분을 스토크 정리는 선적분을 면적분으로 만드는 것이고 요거는 면적분에서 최적적분으로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공부를 했듯이 전개의 최적적분, 즉 다시 말해서 단위 면적에서 발생이 되는 총 전기력선의 수와 같죠. 그래서 뭐하고 같으냐 해서 전기력선 발산과 같다. 전기력선 발산의 최적적분과 같다. 자, 이것은 이제 최적의 표면에서 발생되는 총 전기력선의 수는 단위 면적에서 발생이 되는 전기력선의 수와 같다. 왜? 단위 면적 내에는 많은 최적이 존재를 하는데 그 최적과 최적 사이에는 서로 반대 방향의 전기력선이 작용이 되어서 서로 마주보고 있는 면에서의 전기력선이 상쇄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최적의 표면에서 발생이 되는 전기력선의 합은 결과적으로 단위 최적에서 발생이 되는 전기력선의 합과 같다 해서 단위 최적에서 발생이 되는 총 전기력선의 수는 전개 발산의 최적적분과 같아서 어떻게 되나요? 2제곱분의 로 이렇게 되겠죠. 2제곱분의 로와 같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다음
포화송 방정식과 라플라스 방정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화송 방정식은 공간 내에 전하가 존재할 때 적용하는 방정식이 되겠고, 라플라스 방정식은 전하가 존재하지 않을 때 적용하는 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포화송 방정식은 나블라 제곱의 V에서 이중 편미분이죠. 전위의 이중 편미분을 했을 때 그 전하는 마이너스 2제로분의 로와 같다라는 그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간단한 식으로서 이 로 전하량을 계산하는 문제로도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전위를 이중 편미분을 해서 얻어지는 값이 결과적으로 2제로분의 로, 즉 다시 말해서 이 단위 면적에서 발생이 되는 전하량과 같다라고 해서 계산을 쉽게 풀 수가 있겠죠. 자, 전하가 존재하지 않을 때, 공간 내에 전하가 존재하지 않을 때는 전위의 이중 편미분을 제로다라고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보시면은 라플라스의 반복법, 근사법에 의해서 전위를 계산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가끔 시험에 나와요. 가끔 시험에 나오는데 그래서 많이 틀리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이 이론을 알았다고 해서 문제가 풀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라플라스 반복법은 이렇게 적용이 된다. 즉 다시 말해서 한 점의 같은 거리에 있는 전위의 합의 평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같은 거리, 이게 중요합니다. 이와 같은 거리에 있는 이 점의 평균이다. 그래서 전개가 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주어지겠죠. 그래서 이게 1번, 2번 전개 3번, 4번 전개다. 이것이 제로와 제로, 여기서 이게 100볼트 뭐 이런 식으로 이 전위를 주어져요. 주어질 때에서 1번의 전위를 구하세요. 그러면은 같은 거리다 이렇게 했으니까 이쪽 거리, 그러면 2번 전위, 3번 전위,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 1번 전위니까 여기 2번의 전위, 자 위의 전위, 이 점의 전위, 3번 전위를 합해서 이와 같이 각 전위를 합해서 평균 4개를 합했으니까 4분의 1로 해주면 되죠. 4분의 1로 계산하는 것을 라플라스의 반복법이다. 반복에 의해서 전위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한 문제만 풀어보면 다른 문제를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아, 문제를 통해서 라플라스 반복법에 의해서 전위를 구하는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전기 쌍극자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쌍극자는 보시는 것과 같이 Q 쿨롱이 전개 내에서 존재함으로써 델타 거리에 마이너스 Q 쿨롱이 만들어져서 같은 전개 내에 플러스 Q 쿨롱과 마이너스 Q 쿨롱이 존재하는 것을 플러스와 마이너스 전하가 같이 존재한다 해서 쌍극자에서 전기니까 전기 쌍극자. 그럼 자개 내에서 M 웨버와 마이너스 M 웨버가 존재한다. 이러면 자기 쌍극자가 되겠죠. 즉 자극이 존재한다. 자극이 페어로 존재한다. 그럼 자기 쌍극자가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플러스 Q 쿨롱과 마이너스 Q 쿨롱이 존재할 때 임의의 한 점 P에서의 전위를 계산해 보세요 라는 겁니다. 그럼 이 P점에서는 자, 어떻게 해요? 플러스 Q 쿨롱에서의 전위와 이 마이너스 Q 쿨롱에서의 전위를 합한 전위가 존재하겠다. 그럼 더해주면 돼요. 자, 그래서
자, 첫 번째에서 전위의 식은 4파이 입실론 분의 1에 R분의 Q가 되는데, 여기서 플러스 Q 쿨롱과 마이너스 Q 쿨롱에 의해서 같이 동작이 되니까 V 1, 2 이렇게 보겠습니다. V 1, 2는 그래서 4파이 입실론 분의 1에서 Q가 되겠죠. Q에 R분의 1 마이너스 R2분의 1. 자, 이렇게 계산을 서로 다른 두 전하에서 한 점에 작용하는 힘이 되겠습니다. 작용하는 힘이. 그래서 R1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R1을 이렇게 수직으로 내렸을 때, 자, 여기서 5점에서도 수직으로 내렸을 때 이 각을 세타, 요 각을 이렇게 같은 세타. 자, 이 각은 거리가 길기 때문에 차이가 같도록 해서 사실은 여기 세타 1, 세타 2, 요 각이 세타죠. 세타 1, 세타 2, 세타 각이 같죠. 같다고 보는 거죠. 이렇게 같다고 둔다면은, 자, 요 거리 여기서 연장을 한 이 거리, 여기 거리가 되겠네요. 이쪽 거리, 연장을 한 이쪽 거리가, 자, 어떻게 나타낼 수 있나요? R1이니까 R 마이너스 2분의 델타 코사인 세타가 되겠고, R2는 R 플러스 2분의 델타 코사인 세타가 되어서 이 R1과 R2를 대입을 하게 되면은, 자, 이렇게 직접 계산을 안 하셔도 돼요. 직접 계산을 뭐 시간이 있으신 분은 해봐도 되겠습니다만은, 자,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R 제곱분의 델타 코사인 세타가 되더라. 그래서 전위차 V1에서 Q 쿨롱과 마이너스 Q 쿨롱에서의 그 P점에서의 전위차는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그래서 Q 델타 R 제곱분의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죠. 4파이 입실론 제로 R 제곱분의 Q 델타 코사인 세타인데, 이 Q 델타가 여기 M 즉 전기 쌍극자 모멘트라고 합니다. 쌍극자 모멘트. 자, 그래서 4파이 입실론 제로 R 제곱분의 M 코사인 세타 볼트라는 전위를 계산해 냈습니다. 그래서 4파이 입실론 제로 R 제곱분의 M 코사인 세타라는 전위를 구했고, 자, 이 전위에서 전개를 구한다면은 직접 계산하지 마시고 이 전개도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4파이 입실론 제로 R 3성분의 M 곱하기 루트 1 플러스 3 코사인 세타의 제곱 볼트 퍼 메타다. 자, 이렇게 계산을 하고 보니까 어떤 특징이 나오죠. 거리와의 관계. 그래서 전위는 R 제곱에, R 제곱이 있죠. R 제곱에 반비례한다. 혹은 R 제곱분의 1에 비례한다라는 특징을 알 수가 있었고, 전위는 R 3성이죠. 그래서 R 3성분의 1에 비례한다 또는 R 3성에 반비례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대전된 도체 표면에 작용하는 정전 응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전 응력이란 단위 면적에 작용하는 힘이 되겠습니다. 힘이 되는데 이 힘은 2분의 1 dE와 같고, D에서 전속 밀도죠. 전속 밀도는 입실론 제로 E와 같아서 2분의 1 입실론 제로 E 곱하기 E는 2분의 1 입실론 제로 E의 제곱에 뉴턴이죠. 힘이니까. 에너지가 아니라 힘이니까 뉴턴 퍼 메타 제곱과 같은데, 이것은 다시 입실론 E를 D로 대입을 한다면은 2분의 1 입실론 제로 2분의 1 입실론 제로분의 D의 제곱과 같죠. 자, 제곱과 같고, 만약에
이 D는 또 전하하고 같죠. D는 전속 밀도인게 전하의 수나 전속 밀도나 같죠. 그래서 시그마에서 시그마 쿨롱 퍼 메타 제곱 면 전하다라고 했을 때는 정전 응력 F는 2분의 1 입실론 제곱 시그마의 제곱과 같다. 단위는 뉴턴 퍼 메타 제곱.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정전 응력 F는 2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 제곱 뉴턴 퍼 메터 제곱과 같고 2분의 1 입실론 제로 2 제곱 뉴턴 메터 제곱과 같다. 자, 이렇게 해서 2분의 1 입실론 제로 곱하기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와 같다. 그리고 F는 2분의 1 입실론 제로에서 이게 2예요. 여기 2니까 2가 4파이 입실론 제로에서 R이니까 거리 R이니까 반지름 A로 주면 되겠죠. 그래서 A의 제곱분의 Q의 제곱 이렇게 되죠. 제곱과 같은 것이 정전 응력이고 단위는 뉴턴 메타 제곱과 같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1번 대전 도체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전된 도체의 성질은 대전된 도체 내부에는 전하가 존재하지 않는다. 전하 Q가 제로다. 자, Q가 제로면은 전개도 제로죠. 그래서 전개도 제로입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대전된 도체의 전하는 그럼 도대체 어디에 있단 말이냐? 도체 표면에 존재합니다. 도체 표면에 존재하고, 도체 표면은 도체니까 금속, 금속 표면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금속 또는 도체로 이루어진 표면에 전위를 연결하면 그 도체는 전부 같아지죠. 그래서 등전이면 이렇게 등전이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다음 보시면 5번째 대전 도체 내부의 전위는 표면 전위와 같다. 내부에 전하가 없어서 전기력선이 존재하지 않아서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내부 전위는 표면 전위와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왜? 내부에는 전하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같은 얘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도체 표면상의 전개는 표면에 대하여 항상 수직으로 출입을 한다. 자, 표면, 도체 표면이니까 자, 편의상 평면으로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평면으로 표현을 했다면 전기력선은 이와 같이 90도로 출입한다. 그래서 수직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그리고 도체 표면에 곡률 반지름이 작을수록 전하가 많이 모인다. 전류가 잘 통하게 된다. 그럼 곡률 반지름이 작으니까 곡률은 크다. 곡률이 클수록 자,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혼돈하기 쉬운 이런 표현이었습니다. 두 개를 잘 구분해서 시험 문제에 다른 것하고 이렇게 혼재되어 나오면 잘 구분을 못하니까 그래서 곡률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먼저 곡률 반지름으로 곡률 반지름이 작다라고 하면 이런 곡률이 여기에 비해서 자, 곡률이 이렇다면 여기 반지름이죠. 그래서 반지름이 작을 경우가 더 뾰족해지죠. 이렇게 뾰족해질수록 어때요? 뾰족해지다 그러면 곡률이 크다는 거예요. 곡률이 큰 곳에 전하가 많이 모인다. 전류가 잘 흐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상으로 전기기사, 산업기사 30일 완성 10년간 빈출 문제, 전기자계학 두 번째 장이죠. 진공 중의 정전기에 대한 핵심 이론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브레이크 타임을 가지고 핵심 문제를 또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